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살펴볼 기업은 LNF인데요. 요즘 이 전기차 캐즘에 따라서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NF가 이 창립 이래 최초로 IR 행사인 인베스터데이를 지난 16일 개최하면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을지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주요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사업 전망을 발표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중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획의 추진 일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주 확장 및 고객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 LNF의 실적이 계속 부진하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혹시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을까요? 네, LNF는 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이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꼽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의 경우에는 이 원재료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고 있어서 이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에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올해 이 국내 양극재 업계가 손실을 입은 원인도 이 광물 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로 이 고단가 재고를 소진하고 또 내년부터는 재고평가 손실 환입으로 이 손익구조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실적이 회복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원재료 사급 구조 비중을 2027년까지 93%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사급 계약은 고객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정 고객사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는데요. 현재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에 이르지만 2027년까지 이 비중을 5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신규 고객을 확보해서 매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북미와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인데 이 공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나요? 네, 이 전기차 주력 시장인 유럽과 그리고 북미의 매출을 꾸준히 늘릴 계획인데요. 먼저 북미 시장 비중을 2025년 22%에서 2028년에는 60%로 그리고 유럽 시장 비중을 12%에서 21%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8년이 북미 유럽 지역 판매량은 내년 예상치 대비 15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이 해외 우려 집단에서 전구체를 조달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LS그룹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2029년까지 전구체를 12만 톤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중국 CNGR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또 모로코에서 LFP 배터리용 양극재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매출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전략인데요. 특히 2029년에는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신규 사업에서 매출 3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S그룹과 협력해서 전구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서 또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진출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폐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전구체, 리튬 톨링, 음극재 사업 등 이 신사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2029년 이 신규 사업에서 약 3조 5천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제품 라인업 역시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주력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하고 이에 더해서 LFP 양극재, 망간리치, 또 미드니켈, 하이니켈 등 전기차 전 세그먼트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군을 구축하고요. 또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양극재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SS용 이 LFP 양극재는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현재 이 고객사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전기 선박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LNF는 이 원통형 하이니켈 배터리용 물량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주력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 2027년에는 160%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은 올해 대비 2027년 160%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7년에는 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사업 전략과 또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략들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는 이 실적 회복을 언제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LNF는 양극재를 넘어서 2차 전지 소재의 이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NF에 따르면 이 내년이죠. 2025년 실적 반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반해서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내년에는 2%, 그리고 2026년에는 4%, 2027년에는 약 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실적 회복과 관련해서 LNF의 사측의 좀 의견을 살펴봤다면요. 증권가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증권가의 입장은 좀 어떠한가요? 네, KB증권은 이 LNF가 내년 1분기 흑자 전환으로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21.42% 높여 잡았는데요. LNF를 2차 전지 소재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은 3분기 LNF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9% 감소한 3,836억 원, 그리고 영업적자는 499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니켈, 코발트, 망간 제품의 출하량 급감으로 전사 양극재 판매량이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니켈 함량 95%의 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 신제품 출하가 시작이 돼서 출하량이 급반등하면서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이 작년 4분기부터 장기간 이 실적 발목을 잡고 있는 고가 조달 원재료 관련 비용 부담은 연내 해소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내년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4680 배터리향 단결정 니켈 95% 양극재와 그리고 21700 신규 배터리향 다결정 니켈 95% 양극재 출하가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LNF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LNF의 공시 요약입니다. LNF는 주요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사업 전망을 발표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중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LNF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 다변화 전략과 더불어 사업 다변화를 추진해 2029년 신규 사업에서 약 3조 5천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주력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하고 이에 더해 LFP 양극재 등 전기차 전 세그먼트에 대응 가능한 제품군을 구축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는데요. LNF는 양극재를 넘어서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2025년이 실적 반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LNF가 내년 1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